안녕하세요. 이태리 감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해외에서 지내면서 바뀐 가치관 2부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여섯 번째는요, 언어는 나라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언어든 배워보라고 하고 싶어요. 공용어인 영어가 가장 좋기는 한데요. 중국어, 불어, 아랍어 등 다른 언어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면요, 선택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덧붙여서 더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어원이 탄생했는지 그 나라의 문화와 성향을 파악하게 돼요. 한마디로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나라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밥 먹었어? 언제 밥 한 번 먹자와 같은 문장이 있죠. 이 말은 한국이 한 끼도 먹기 어려웠던 시절 안부를 건넸던 말로 한국인에게는 끼니를 채웠음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추가로 웹사이트에 검색을 할 때도요, 한국어로 그냥 검색했을 때와 그 나라의 언어로 검색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더 높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하지 말라는 것 참 많다입니다. 학생에게 뭐 하지 마라. 어르신에게 뭐 하지 마라. 안전을 위해서 제한하는 거여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강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아기들 식사로 주식인 빵과 시리얼을 먹고요. 학생들 술, 담배 구매 연령 제한이 있는데 한다고 해서 죄악시하지는 않아요. 타투와 문신, 피어싱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고요. 어르신도 맥도날드 빅맥 세트에 콘 아이스크림까지 후식으로 드시고 가십니다.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할머니께서 뭐를 시원하게 마시길래 봤더니 스프리츠라는 알코올 작은 병을 원샷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모두가 잘 살아갑니다. 여덟 번째는요, 남 인생에 신경 끄세요입니다. 너 얼마 모았어? 결혼한다며 아파트 얼마 주고 들어갔어? 어후, 그 돈이면 조금 더 주고 자동차를 샀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심란해지죠. 남들이 신중하게 한 결정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와 상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 최선을 다해 정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더 어른과 친구가 되기 어려울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사회 특성상 나이와 예의가 가장 크죠. 이 밖의 이유는 원치 않는 조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한 분의 어른과 대화가 통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 친구처럼 들어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점잖게 조언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먼저 겪어봤으니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 조언할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해주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요, 국제연애와 결혼입니다. 예전에는 국제연애와 결혼이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사귄다면 외모가 비슷한 일본인과 중국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그나마 연결되어 있는 위쪽은 막혀 있어서 섬이나 다름없는 구조예요.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면 비행기 또는 배를 이용해야 해요.
그래서 외국이 더 장벽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만큼 문화 수용이 늦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국제 결혼이 엄청난 이슈처럼 느껴지지 여기서는 아니더라고요. 당장 해외 연예인만 검색해도 어디 출신인데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거나 혼혈이 흔해요.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들었던 가장 황당했던 말이 너희 부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사고방식으로 한국인이라면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도 한국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네덜란드인이었고 본인과 부모님의 국적이 모두 달랐어요. 그 당시에 20살이었고 그렇다면 최소 20년 전에 부모님이 국제 연애를 하셨다는 건데 앞으로는 국제 결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국제 결혼 단어가 없는 나라가 있는 거 아세요? 국경에 붙어 있어서 육지로 이동 가능한 나라가 많아요. 이탈리아도 프랑스와 스위스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에 사는 사람은 대체로 양쪽 언어를 구사해요. 지형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점차 국적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 번째는요, 나라별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나라마다 중산층의 기준이 다른 거 아세요? 소득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3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 1억 원 이상의 예금, 2000cc 중형차 보유. 프랑스는 외국어 구사하기,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 또는 악기 다루기, 꾸준한 사회봉사활동. 영국은 자신의 주장과 신념 가지기, 페어플레이하기,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기입니다. 방금 나열한 나라 중 한국만 기준을 숫자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리 주변에서 부럽다고 해도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고소득층이 비춰지는 모습은 한국은 회장님이 로비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 지위를 나타내죠. 미국은 집 앞 마당에 전용기를 보유하고 탑승하는 모습, 시간이 중요해요. 이탈리아는 대저택에서 푸짐한 음식을 두고 파티하는 모습이에요.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국에서는 행복을 쫓아 하는데 현실은 매일 행복하기가 쉽지 않죠. 도달하지 못하니 괴리감이 생기고요. 행복과 기쁨은 비슷한 느낌의 단어인데요. 행복은 더 깊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거예요. 기쁨은 순간적이고 짧은 일시적인 감정이고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 맥주 마시고 한바탕 놀자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도달 가능한 기쁨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쁨은 발견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재미들을 여기저기에 심어두면 더 쉽게 웃으면서 유쾌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만 이태리 감자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차오!